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초대석의 허영섭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법조계가 참으로 시끌벅적합니다. 이른바 법조계 혼란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사법 처리 문제,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등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조계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이찬희 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느덧 임기가 절반 정도 지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딱 반입니다. 그럼 다음 네. 달인가요? 네. 예. 그동안 정말 법조계가 다사다난 해서 하루도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 임기 1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정말 정신없이 지낸 것 같습니다. 네.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일들을 겪었고요. 첫째, 저희 변호사 숫자가 많아지면서 관련된 일들이 많아졌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원, 검찰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기관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협회장으로서 할 일이 정말 네, 많아져서 그러시겠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네네. 일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 변호사 회원 수가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지난해 10월에 3만 명째 회원이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13일 날 12월 13일에 네, 3만 명 등록. 지금 변호사 3만 명 넘었습니다. 시대가 네. 이제 개막이 된 건데요.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자체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네. 다른 한편으로 변호사들 사이의 어떤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거라는 점에서도 부정적인 점도 없지 네.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협회는 어떻게 회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네. 원래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이제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조인들이 국민들과 함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것을 구상하고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법조인들이 변호사들이 나갈 직역이 같이 확대되면서 이것이 진행됐어야 되는데 직역은 점점 줄어들면서 오히려 변호사들 숫자만 늘어나니까 개별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과거처럼 변호사가 고소득에 사회적으로 대접받는 직업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단적인 예로 2018년에 변호사 1인당 월 사건 선임 건수가 1.2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게밖에 안 되나요? 네. 그런데 작년 2019년은 0.9건으로 더 줄었단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숫자는 기하급수로 느는데 네네. 사건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네네. 또 변호사들이 할 일을 점점 줄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변호사 이외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사라든지 통통 유사직역이라고 유사직역, 그죠? 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사직역. 네, 그쪽에서도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꾸 변호사 영역을 공격하는 거죠. 네. 1점 몇 건도 그러니까 0.9건 진짜 그런가요? 네, 한 달에. 근데 그 한 달에 건수 그게 1,000만 원짜리 사건이 한 건이면 괜찮은데 300만 원짜리 사건 젊은 변호사들은 대부분 그렇게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무실 유지가 안 되는. 그래서 지금은 직원이 없는 사무실이 많습니다. 변호사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방 하나 얻어가지고. 유사직역과의 어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세무사의 조세 소송 대리권 법무사 소액 사건 유사직역 간의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변호사들의 부동산 문제도 혹시 관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충돌에 대해서 협회에서는 어떻게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이제 유사 직역이 변호사의 그 직역을 침범하는 입법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각 변호사회를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무는 세무변호사회, 노무는 노무변호사회, 또 등기경매변호사회, 파산회생변호사회 이런 식으로 각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변호사회를 만들어서 또 지원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관한 입법 활동과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지원과 교육 활동. 그러니까 대한변협 소속 밑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산하의 그런 회들을 다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사직역이 왜 생겼는가 하면 사실 이게 일제시대의 잔재입니다.
일제시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일제시대에 워낙 소수 법조인, 그러니까 소수 엘리트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법조인이 너무 적었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다양한 법률 수요가 필요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법조인, 변호사가 하는 업무 중에서 잘 안 하던 업무를 유사직역을 만들어서 보완을 했던 겁니다. 아, 그리고 원래가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인가요? 일제시대 예. 잔재입니다. 네, 네. 소수 엘리트 법조인 네. 양성 시스템이라는 잔재인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 변호사도 숫자가 많아지고 네. 유사직역도 숫자가 많아지면서 네. 과거에 충돌하지 않았던 충돌이 생기게 된 겁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변호사는 원래 할 수 있었던 일을 안 했던 것을 하겠다는 것이고 유사직역은 소송 대리권, 아까 말씀한 소액 사건 소송 네네. 대리권, 조세 소송 대리권 같이 원래 할 수 없었던 거를 법으로 만들어서 네네. 좀 하게 해달라는 거라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 변호사에 의한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을 그런 선진 국민입니다.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면서 네네. 법률 서비스는 아직도 변호사 숫자가 부족하던 시절에 보완적인 유사직역에 의한 그런 서비스를 받는 국민은 이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에 의한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제는 실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 변호사들이 다른 직역의 어떤 그 업무를 침해하는 게 아니라 네. 원래 할 수 있었던 걸 안 안 하던 했던 거를 이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 다른 문제 좀 질문을 네. 드려보겠습니다. 법조계 전관예우 문제인데요. 네. 그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근절해야 된다, 뭐 그런 그 요구가 많이 있는데 협회에서는 이 전관예우 근절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전관 예우는 예우가 아니라 사실은 범죄입니다. 범죄요? 공정한 네. 변호사 사회에 어떤 수임을 네. 왜곡시키는 것이고 국민에게 기망을 해서 네네. 돈을 착취하는 네네.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러한 그 전관 예우는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근절되어야 됩니다. 네네. 그 근절을 위해서 첫째는 법원, 검찰, 변호사회가 각 예산을 투입해서 전관 비리를 찾아내는 법조윤리 네.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전관 비리 신고센터를 또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대법원과 법무부 대검찰청과 함께 전관 예우를 근절하는 방안에 대해서 각종 연구하고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전관예우는 범죄다. 네, 아주 그 그렇습니다. 말씀이 아주 가슴에 닿습니다. 아주 그. 그러니까 네. 전관이 문제가 아니라 전관이라는 걸 이용해서 너무 과다한 수임료 이런 걸 받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그렇죠. 전관은 네.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는 네, 분들이라 일정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건 맞거든요. 좀 높은 네, 비용을 네. 받을 수는 있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십억의 뭐 수임료를 네, 네.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범죄라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 변호사협회에서 국민들이 그 인권 옹호를 위해서도 그 노력을 소홀히 할 수는 없겠는데요. 현재 집중하고 있는 어떤 인권 옹호 활동이 있겠죠. 네. 소개 좀 네,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여성 인권, 여성 네, 인권. 우리 사회의 네, 이제 네. 미투라든지 네. 다양한 여성 인권을 침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성 인권, 그다음 아동 인권, 아동 학대가 많습니다. 네, 네. 아동 인권 특별위원회가 있어서 각각 네, 네. 지원들을 하고 있고요. 또한 난민, 이주 노동자 지원을 아, 예, 하는 예.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각종 인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대한변협 인권구조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인권에 관련된 문제를 지원하고 있고요. 변협 법률구조재단이라고 해서 인권이 네, 네. 침해되는 서민들을 위해서 소송 구조를 해주는 무료로 소송을 진행해주는 이러한 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 아동, 이주 노동자, 네, 난민, 뭐 어떤 그 네. 예, 법률 그 취약계층이죠. 예. 네. 여러 가지로 그 활동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앞으로도 많은 활동 기대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법조계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요즘 법조계 화두는 단연 검찰개혁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도 직제 개편과 인사를 통해서 강하게 그 검찰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 지금 저 추진되어 있는 그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적 공감대가 많으실 겁니다. 과거에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은 높습니다. 그러나 검찰 개혁의 전제 조건이 검찰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된다는 겁니다.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수사와 관련돼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이런 절충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의 어떤 인사를 둘러싼 갈등은 아직까지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접점을 찾는데 저희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시면 좀 보충해서도 하세요.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이 한편으로는 검찰 수사 힘을 빼려는 게 아니냐. 정부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맡겠다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시각도 없지 않거든요. 이러면 오늘 7월로 예정된 공수처 설치도 뭐 같은 맥락에서 보는 시각이 없지 않단 말이죠. 지금 저 회장님께서도 공수처장 추천위원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야 될 것 같습니까? 검찰도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필요한데 공수처는 그야말로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수사하는 부서로서 절대적인 정치적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수처의 어떤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하는 어떠한 위험 요소도 다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수처를 운영하는 수장인 공수처장은 정치적인 성향을 나타내지 않는 분으로 아주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한 명인 대한변협 회장으로서도 정치적 독립성을 최우선적인 선정 위촉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공수처장 선임 과정을 국민들이 유심히 아마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네. 말씀 들어대기를 기대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네요. 우리 현실에서 장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요? 이제 권력은 분산될수록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수사권을 고위공직자는 공수처로, 특수사건은 검찰로,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로 이렇게 분립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권력을 분립한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이 분립 과정에서 지금 우려되는 것은 경찰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정보경찰과 자치경찰이 같이 경찰권에 소속돼 있다면 경찰 권력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보를 경찰로부터 독립시키고 자치경찰제를 시행함으로써 경찰이 정말 수사 업무만 전담하는 그러한 경찰과 행정 업무만 전담하는 경찰로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한 빠른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은 결국 국민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데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한변협도 법원 검찰에 작년 12월 개혁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들었습니다. 개혁위원회 출범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현재 어떠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법조 3륜이라고 해서 법원, 검찰, 변호사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법원, 검찰에 대해서는 저희가 끊임없이 개혁을 요구하고 사실 개혁위원회에도 많은 변호사들이 참석해서 법원, 검찰의 개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변호사회는 스스로의 개혁 노력이 없었습니다. 첫째는 무관심입니다. 변호사회에 대한 회원들의 무관심,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변경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회에도 여론을 왜곡하고 마치 드루킹처럼 가짜 뉴스를 전파하고 이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뭐 익명 게시판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시키는 그러한 것도 막아내고 또 변협의 운영도 가장 합리적으로 회원들을 위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질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지금 열심히 아침부터 나와서 개혁위원들이 활동하고 계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변호사회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정신 없습니다.
법의 목적, 네. 그 법의 어떤 지향하는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사실관계를 똑바로 밝혀서 네.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이나 검찰, 변호사회가 서로 다를지언정 추구하는 어떤 목적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사회의 정의가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정의라는 것은 네. 사실 양심의 소리이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무엇이 옳고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의 논리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로 편가르기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전에 피하 구별부터 하기 때문에 정의가 쉽게 느껴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변호사법 제1조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저희 변호사회가 가장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등대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작년 9월인가요? 변호사 올림픽이라고 하는 세계 변호사 그 협회 IBA 네. 정기총회가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습니다. 대한변협의 빈틈없는 노력으로 한국 변호사들의 국제 의상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젊은 변호사들이 어떤 그 해외 진출이라고 할까요? 네. 어떤 그런 방안으로 해서 그 추진하고 있는 그 사항이 있습니까? 네. IBA를 통해서 네. 저희 대한변호사협회가 전 세계에 대한민국 변호사의 우수성과 대한민국 법률 시장의 발달한 것을 네네. 홍보를 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6천 명이 넘는 변호사가 참석을 한 그런가요? 이 행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법적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확신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어떤 결과물로서 세계 각국의 변호사 협회에서 저희 대한변호사협회랑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젊은 변호사들을 교류하는 그런 네. 프로그램을 진행하자고 많은 제안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에 저희가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보다 법률적으로는 약간 후진국일 수 있는 나라도 네네. 하지만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저희하고 같은 법률 시장에서 묶여 있는 선진국에도 저희가 많은 청년 변호사들을 내보내는 프로그램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제가 수많은 세계의 변호사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이 변호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사회 지도층인 여론 주도층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수합니다. 네. 그런데 대한민국 변호사들이 가장 우수하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따라서 네. 저희가 다림만 놓아주면 네. 특히 어학이 우수한 대한민국 변호사들이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IBA 세계 변호사 총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네. 생각하고 그런 행사가 한국에서 개최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해외 협력 관계가 더욱더 진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한변호사협회 향후 계획과 더불어 지금 TV 시청하시는 우리 이데일리 TV 시청자들께도 마지막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은 선진국의 국민이십니다. 과거에는 변호사 숫자가 너무 적어서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이 높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변호사가 3만 명이 넘는 바로 국민 여러분의 다정한 이웃으로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문성과 합리적 보수로 무장된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셔서 국민 여러분이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언제든지 변호사는 여러분의 다정한 이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법과 원칙이 적용돼야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혼란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법원과 검찰 그리고 변호사협회가 제 역할을 다해주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회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